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콧대 높은 인텔마저 고객사로 두게 됐는데요. 그 파죽지세의 우길승천하고 있는 기세,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2030년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분야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요.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해 오면 설계도대로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부가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최근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가 눈부십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글로벌 점유율만 보면 19.1%로 세계 1위라고 하는 대만의 TSMC에 비하면 현격히 떨어집니다. TSMC는 시장 점유율이 50%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전방위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TSMC 특미까지 추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고객사로 잡은 기업들 명단을 보면요,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IBM의 서버용 CPU 공급 계약을 따낸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이것도 수주했습니다. 또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물량까지 확보했는데요. 그러니까 IBM, 엔비디아, 퀄컴까지 모두 쟁쟁한 기업들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 하이실리콘, 하웨이 자회사죠. 하이실리콘 이외에는 최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 설계기업 대부분을 고객사로 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석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한 개 기업이 빠져 있는데요.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가 인텔을 고객사로 잡게 된 겁니다. 바로 인텔의 PC용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CPU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인텔은 삼성전자와 똑같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내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설계 물량을 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텔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매출, 반도체 분야 글로벌 매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삼성에 최초로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물량을 줬는데 그게 바로 삼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4, 4분기에 인텔의 14나노 제품을 양산하기로 삼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바로 2021년 출시 예정인 인텔의 14나노 PC용 CPU로 추정되는데요. 왜 내년 4분기에 출시될 제품을 벌써 합의하고 삼성전자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칩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파운드리 라인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 짧아도 1년 전, 보통 1년이나 2년 전에 벌써 합의를 시작해서 그 공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운드리 공정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이미 인텔과 합의를 하고 내년 4분기부터 14나노 제품, 컴퓨터용 CPU를 만들려고 작업 중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왜 인텔은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처음으로 물량을 주기로 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인텔이 뜬금없이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설계 물량을 주기로 했을까요? 이전대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물량을 해결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삼성의 외부 기업에 주기로 했을까요? 사실 인텔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CPU 공급 적체에 시달려왔습니다. CPU 공급 업체로서 다른 기업의 CPU 공급을 제때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텔의 공정 미세화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인텔은 뒤늦게 신규 생산 라인 확보에 나섰지만 공장 건설에만 수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자체 팹을 보유한 데다가 철저한 수직 계열화를 지향해온 인텔로서는
어찌 보면 굴욕일 수도 있고 자구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로서는 삼성을 택했습니다. 공정 미세화 여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의 일부 물량을 맡김으로써 CPU 공급 부족 사태에 숨통을 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인텔은 시장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게 재미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인텔이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CPU 시장의 경쟁자로 꼽히는 미국의 AMD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AMD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업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분야에서 2위 업체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CPU를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만 보면 만년 2등입니다. 항상 인텔이 뒤졌었죠. 데스크탑 CPU에서는 15.8%, 나머지 85%가 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CPU에서는 12%, 나머지 88%가 인텔이겠죠. 서버용 CPU에서는 3.2% 정도입니다. 이것도 나머지 점유율은 인텔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등 인텔은 완벽한 업체고 아주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지만 유일하게 한 개의 기업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미국의 AMD라는 회사입니다. 자신이 터줏대감인 CPU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업체가 바로 AMD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AMD가 설계한 칩을 TSMC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텔로서는 TSMC의 죽이 좀 껄끄러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TSMC와 계약을 통해서 서로 자기가 맡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에 누출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찝찝한 겁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AMD가 TSMC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TSMC의 물량을 주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AMD의 파운드리를 담당하던 기업은 원래는 대만의 TSMC가 아니었습니다. TSMC가 아니라 삼성보다 못한 세계 3위 기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란 파운드리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난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포기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버겁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전자기기나 좀 사양이 떨어지는 저사양 제품이 들어가도 되는 제품의 칩 설계만 만들어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AMD로서는 결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관계를 정리하고 TSMC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텔 입장에서는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공정 미세화 지원으로 AMD가 점유율을 빼앗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외부에 주려니 TSMC부터 받겠죠. 그런데 AMD가 거기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삼성을 선택하게 됐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게 아주 민감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도 인텔이 삼성전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TSMC는 하웨이의 칩을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웨이의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제품 대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하웨이를 손보는 상황인데요. TSMC는 얼마 전에 미국 정부의 제재도 불구하고 하웨이와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TSMC가 만드는 제품이 미국 원천 기술이 25% 이하로 들어간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무조건 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미국 원천 기술이 25%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TSMC는 하웨이와 계속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텔로서는 하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하웨이 칩을 만드는 TSMC가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밥스완 인텔 최고 경영자가요, 블룸버그 통신과 16일자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외신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고 하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결국 파운드리 업체를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려면 하웨이와 거래관계가 하웨이 칩을 만들지 않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는 가성비, 기술력 면에서 TSMC보다 낫다는 판단을 인텔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기술력이 최근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보다 낫다는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공격적 마케팅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TSMC 대비 60% 수준의 파격적인 생산 단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삼성이 꺽먹고 알먹는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력도 낫겠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겠다. 굳이 TSMC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하면 삼성은 지금 확실히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최근 IBM, 엔비디아, 퀄컴에 이어서 진짜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을 잡았습니다. 하나같이 큰 기업들입니다. 인텔의 경우 첫 파운드리 수주 물량을 삼성에게 준 것입니다. 특히 인텔의 CPU 공급난 해소는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도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CPU를 삼성에 맡겼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급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간 CPU 공급난 때문에 서버용 CPU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아마존, 구글 같은 큰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메모리 가격도 떨어졌었던 건데요. 지금 CPU가 제대로 공급된다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때 말이죠. 또 인텔이 14나노 추가 생산 여력을 확보하게 되면요, 위축됐던 PC용 메모리 수요 또한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가지 않는 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도 살고 메모리도 사는 거죠. 비메모리도 살고 메모리도 회복하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파죽지세가 눈길을 끕니다. TSMC의 위기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죽지세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콧대 높은 인텔마저 삼성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